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똑같이 공매도 세력의 집중 포화를 받던 두 개의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한쪽은 주가가 300%나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졌는데, 다른 한쪽은 85% 폭락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두 기업의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힘이죠. 바로 숏 스퀴즈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2025년 10월 시장의 하락 배팅, 그러니까 공매도 압박을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던 두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로켓처럼 하늘로 솟아올랐고 다른 한쪽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결정적인 한 끗 차이가 이 두 회사의 운명을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았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시장의 아주 강력한 힘, 숏 스퀴즈에 숨어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예측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면서 주가를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날려버리는 이 현상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파헤치기 전에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공매도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다에 돈을 거는 전략이에요. 주식을 일단 빌려서 비싸게 팔고 나중에 주가가 뚝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갚고 그 차익을 먹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거꾸로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세력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의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억지로 사는 매수세가 가만히 있던 주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로켓처럼 쏘아 올리는 현상. 이걸 바로 숏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무시무시한 현상이 어떻게 두 회사의 운명을 갈랐는지 실제 사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기적 같은 랠리를 보여준 회사죠. 산업용 레이저 기술 기업 누부루, 티커는 BLURU입니다. 이 회사는 대체 어떻게 공매도 세력의 그 강력한 공격을 이겨내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안겨줄 수 있었을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거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9월 말까지만 해도 주당 13센트, 말 그대로 동전 몇 푼짜리 주식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그런데 10월 9일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주가가 46센트까지 치솟더니 며칠 뒤인 13일에는 51센트라는 최고점을 찍어버립니다. 단 열흘 만에 주가가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된 거예요. 9월 저점 대비 무려 300%가 넘는 정말 경이적인 상승률입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말이죠. 상상하기도 힘든 수익률인데 대체 이 조용하던 주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첫 번째 단서입니다. 여기서 공매도 비율이라는 건 시중에 거래 가능한 주식, 즉 유통 주식 중에서 얼마나 많은 주식의 하락 베팅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8월에는 이 비율이 4.47% 정도였는데 주가 폭등 직전인 9월 말에는 9.7%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시장의 하락 베팅이 순식간에 몰려든 거죠. 이건 마치 바싹 마른 들판에 기름을 잔뜩 뿌려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공매도 세력들은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펀더멘털 약점을 보고 이건 무조건 떨어진다 하고 공격에 나선 겁니다. 바로 그때 기름이 잔뜩 뿌려진 이 들판에 결정적인 불씨 하나가 던져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방산 분야 M&A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글처럼 M&A라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촉매제가 등장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회사가 곧 좋은 값에 팔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확 퍼지니까 하락을 예상하던 시장에 와, 이건 기회다 하는 매수 심리가 폭발한 겁니다. 이 매수세가 주가를 쭉쭉 밀어 올리니까 공매도 세력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된 거죠. 결국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허겁지겁 되사기 시작하면서 300% 폭등이라는 엄청난 숏스퀴즈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반대편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포츠 기술 및 AI 솔루션 회사인 에어와이, 티커는 YYAI입니다. 이 회사는 왜 비유 원료와는 정반대로 공매도의 압력에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YA의 10월은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9월 말에 2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10월 초에 잠깐 2.73달러까지 오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인 10월 14일 주가는 14센트까지 폭락합니다. 2달러가 넘던 주식이 동전 한두 푼짜리로 전락하는데 딱 일주일 걸린 겁니다. 연초 대비 손실률은 무려 마이너스 85%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간 BRU의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YYAI의 투자자들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YYAI 역시 주가 폭락 직전에 공매도 비율이 17.49%까지 치솟았어요. 이거 앞에서 본 BULAU의 최고치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한 공매도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뉜 걸까요? 이론대로라면 숏스퀴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 아닐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비유 아래와 마찬가지로 촉매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였죠. 비유 아래에 M&A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었다면 YII에는 불확실성과 혼란이라는 부정적인 촉매제만 가득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이름을 바꾸고 실체도 불분명한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문이 돌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이 글처럼 시장에서는 아무런 악재도 없는데 주가가 폭락한다는 공포감이 퍼졌고 이건 공매도 세력에게 주가를 더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겁니다.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 매수세가 붙을 리가 없고 공매도의 압력에 그대로 무너져 내린 거죠. 이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직접 비교하면서 그 속에 숨은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숏스퀴즈 현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 비교표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공매도 비율은 둘 다 15%를 훌쩍 넘는 위험한 수준이었죠? 이것만으로는 운명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대차 수수료율,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려고 주식을 빌리는 비용을 보세요. YII가 비율 후에 2배가 넘게 높습니다. 보통 우리는 비용이 이렇게 비싸면 공매도 세력이 버티기 힘드니까 숏스퀴즈가 나기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매도를 한다는 건 그만큼 주가 하락에 대한 공매도 세력의 확신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역설적인 신호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시장 촉매제입니다. 비오르는 M&A라는 희망의 스토리를 시장에 던져줬지만 YII는 정체불명의 루머로 혼란만 키웠습니다. 바로 이 한 끗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갈랐던 겁니다. 이 숫자 27.08%를 다시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게 YYAI 공매도 세력이 부담해야 했던 연간 이자율입니다. 쉽게 말해 1억 원어치 주식을 공매도했다면 1년의 이자만 2,7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엄청난 비용은 분명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긍정적인 희망 회로가 없다면 시장은 이 비싼 비용을 내는 공매도 세력의 확신 쪽에 무게를 실어주게 되고 결국 주가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편의 드라마 같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배울 수 있는 실전 교훈은 무엇일까요? 공매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단계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높은 주식을 발견하셨다면 이 3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거래량의 폭발을 주시해야 합니다.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다면 이건 폭등이든 폭락이든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될 거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찬입니다. 둘째, 대차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비용이 20%를 훌쩍 넘어간다? 이건 양측의 힘겨루기가 정말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에도 모든 게 터져버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촉매제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는 이야기가
비유아류의 M&A처럼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YYAI의 루머처럼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이 상승행 티켓과 하락행 티켓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기업의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시장의 심리와 관계가 어떻게 주가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단기적인 시장의 심리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을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BUREO의 M&A 루머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지만 주가를 하늘로 띄웠고 YYAI는 뚜렷한 악재 없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철학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항상 가슴에 품고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분명 더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